이 세상은 제로의 세상입니다. 이 제로 막 먹어도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제로는 가 아니라 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올리입니다. 혹시 단 거 좋아하세요? 정말로 단 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당뇨나 체중 조절 등으로 먹지 못한다면 삶이 이보다 괴로울 수가 없겠죠. 과학과 기술은 언제나 이러한 인류의 서글픈 절규에서 시작하기에 그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로당인데요. 이 세상은 제로의 세상입니다. 음료, 아이스크림, 젤리, 사탕, 과자에 이르기까지 제로인 것들을 무척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맛을 좋아하지만 높은 칼로리 때문에 애써 눈길을 거두던 많은 분들이 제로로 단맛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로, 막 먹어도 괜찮을까요? 먼저 제로의 짝꿍이죠. 저당. 저당과 제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편의점이나 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칼로리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다 보면 어떤 제품에는 저당이라고, 어떤 제품에는 제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둘 다 건강하겠지? 라고 소비하셨다면 잠시 집중해주세요. 과학적으로 두 종류는 엄연히 다르답니다. 먼저 저당은 당이 적은 제품을 의미해요.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100g당 5g 미만의 당류가 들어있으면 저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다고는 느끼지 않는 담백한 식빵만 하더라도 100g당 대략 8에서 10g의 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단 음식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당도 충분히 유의미한 적은 당의 섭취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제로는 뭘까요? 제로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적혀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제로당은 말 그대로 당류만 제로인 것을 의미합니다. 100ml당 0.5g 미만의 당을 포함하고 있으면 제로당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반면 제로칼로리는 더욱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00ml당 4kcal의 열량보다 적을 때만 제로칼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시로 제로 소주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제로는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 제로 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제로 소주들은 칼로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략 한 병당 315kcal, 밥 한 공기 정도에 해당합니다. 조심해서 드셔야겠죠? 제로라고 적힌 음식만 드시면 배가 아프셨던 분들 있으실까요? 대부분 당 알코올로 분류되는 제로당들은 화장실과 우리를 무척 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름이 무슨 톨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심지어 이 톨 친구들 중 소르비톨은 변비약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푸른 주스에도 이 소르비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소르비톨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톨 가문 중에 우리에게 무척이나 친숙하고 귀여운 녀석이 있어요. 바로 자일리톨인데요. 어릴 적에 핀란드 자작나무 숲이 나오면서 휘바 노래를 부르던 광고에 등장하던 이 자일리톨은 우리와 함께한 역사가 꽤나 길고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게 제로당이야? 라고 미처 인식조차 못하고 있기도 하죠. 이 자일리톨 광고를 가만 되짚어보면 자기 전에 아이들이 껌을 씹다가 양치도 안 하고 잠이 들잖아요. 껌이 꽤 달콤한데 충치가 안 생겼을까요? 정답은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톨 가문들, 즉 당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저 몸을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사람만 에너지원으로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입안의 충치균도 자일리톨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맛있는 자일리톨을 계속 먹죠. 이게 반복되면 안타깝게도 충치균은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게 된답니다. 화장실만 괜찮다면 제로당,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될까요? 사실 그것도 안 되는데요. 특히 몇몇 대체당들은 위험한 부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크랄로스는 칼로리가 없는 제로당이긴 한데 식욕을 더 촉진해서 더 많은 당을 먹도록 한답니다. 뇌의 신진대사 조절 부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에리스리톨은 심혈관계 질환자들에게 혈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심혈관계 관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분 중 에리스리톨이 포함된 제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제로 음료들에 이 에리스리톨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는 해서요. 꼭 성분표를 확인해 주세요.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B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B는 비교적 심각한 물질은 아닌데요. 담배나 술보다도 낮은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터 분들이 많이들 애정하시는 대체당이죠. 알룰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룰로스는 액체라서 물엿이나 시럽의 대체제로 정말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설탕과 비슷한 정도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액체 형태로도 판매가 되어서 비싸다는 단점만 제외하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인지 제과제빵에도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바로 과학적으로 슬픈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룰로스는 과당에서부터 합성한 소화가 되지 않는 대체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알룰로스를 85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면 1시간에 5% 정도의 비율로 다시 과당으로 전환이 돼요. 알룰로스는 설탕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가열을 하게 되면 다시 칼로리가 있는 과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알룰로스를 제과제빵에 사용할 때는 오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거나 제빵이 완료된 후에 사용해야 본연의 제로당으로서 칼로리가 없다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당은 분명 설탕만 존재하던 세상에 새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어요. 당을 자유롭게 먹기 위해 개발된 노력의 산물인 건데요. 자연에서 얻어진 제로당인 나항과 미라클베리 같은 몇몇 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험실에서 합성이 된 당이랍니다. 이 제로들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길티 플레저가 아니라 그냥 플레저로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럭키한 거죠. 예전 SF 영화에서 알약 한 개만 먹으면 하루 종일 먹을 영양분을 충족시켜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다루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제로 열풍을 보다 보니 아무래도 인류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사는 듯해서요. 오히려 알약 하나로 끼니가 대체되는 걸 더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울림과학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